안녕하십니까. 요즘 부동산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린벨트 해제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 뉴딜 발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린벨트 해제가 검토되고 있다고 하니 약간 당혹스럽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린벨트 해제는 이제는 검토를 심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여튼 그린은 향후 인류의 생명입니다. 심지어는 그동안 추구해왔던 성장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린은 우선시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인류가 우리 후손에게 지구의 이 환경을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만 살고 말 거 아니잖아요. 지속가능한 성장은 그 어떤 성장보다도 우선적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유럽 젊은이들 사이에는 소비를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우리한테는 잘 이해가 안 가는 현상인데 여튼 유럽 젊은이들은 지금과 같은 소비를 하는 것, 이것을 죄악시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비행기도 잘 안 타려고 그런답니다. 우리는 비행기 타는 게 소원이고 외국 여행 가는 게 자랑이잖아요. 근데 유럽 젊은이들은 이미 비행기 타는 것조차 죄악시하고 있고, 그래갖고 저번에 보니까 스위스에서 독일로 가는데 비행기가 훨씬 더 빠르고 편하고 값이 싼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기차 타고 움직이는 젊은이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환경의 중요성을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린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 외국의 환경 도시들에 관련된 자료들 보면 어떤 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가 가장 빠르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자전거가 가장 빠를 수 없죠. 차가 가장 빠른데 도시교통 체계를 만들 때 자전거 도로만 잘 만들고 나머지를 불편하게 만들면 당연히 자전거 도로가 가장 빠른 거죠. 그럼 자전거만 많이 타는 거죠, 사람들이. 도시계획을 짤 때부터 아예 가장 빠른 수단으로 자전거를 선택할 정도로, 즉 세상은 환경 보존을 위해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으로 좀 불만이 심해졌다고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다니, 이 정도 수준이라면 그럴 때 뉴딜은, 그린 뉴딜은 사실은 얼마나 공고할까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린 뉴딜의 가치를 훨씬 더 많이 공고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죠.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니까 부동산을 잡으려면 공급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에 좋은 땅을 또 줘야지 나쁜 땅 줘봐야 그 되겠느냐. 그린벨트 해제해서라도 살만한 땅을 주자. 그러면 집값이 내린다. 뭐 이런 논리인데요. 사실 이명박 때도 그린벨트에다가 보금자리 줬죠. 그때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보금자리다 보니까 싸게 공급했고, 싸게 공급하니까 주변과 차익이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이거는 뭐 당첨되면 바로 로또라고 그랬잖아요. 그 엄청나게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렸죠. 실제로는 부동산 가격을 보금자리를 통해 갖고 싼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부동산 가격을 엄청, 사람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을 결국은 뛰게 만들었죠. 사실 강남 집은 항상 모자라죠. 누구나 다 강남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강남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놨는데 당연히 강남으로 몰리죠. 학교, 좋은 학교 다 거기 모여 있죠. 지하철도 촘촘히 나 있죠. 각종 인프라 다 들어가 있죠. 누구나 강남에 살고 싶죠. 그러니까 강남에 공급이 생기면 바로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요들이 창출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 또 집을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강남에 집중되어 있는 인프라를 빨리 분산시키는 게 정답이죠. 수도권 전국에다 분산시키고 수도권 내에서도 분산시켜서 강남에
요즘 옛날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웃기는 말로 까니마 똑같다고, 까니마 똑같상이 있잖아요. 일본에 까니마 똑가고 똑가고 까니마 똑가 까니마 다시 까. 강남에다 가면 계속 갔잖아요. 계속 인프라 넣었잖아요. 당연히 집값이 높아지고 누구나 다 거기 살고 싶죠. 이를 분산시키는 게 정답이죠. 국회 당장 세종시로 옮겨야 합니다. 그 땅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수도권 인근에 있는 여러가지 골프장 등 그런 시설들, 이런 시설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시설들 놔두고 그린벨트부터 해제한다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려면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31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감소되기 시작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딱 10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미 증가가 거의 멈춰 있는 상태예요. 이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지금은 올라간 정상에서 떨어지려고 전환하는, 거의 증가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계속 공급하는 거는 진짜 멍청한 짓이죠. 지금 뭐 1가구 주택수가 늘어났다, 1인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 주택수가 증가했다, 수요가 창출됐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한쪽만 굳이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만큼 사망자가 또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구 증감은 지금은 완만한 상승 및 정체 상황이죠. 2030년에는 빈집이 5%가 될 거랍니다. 50년에는 빈집이 10%가 될 거죠. 가까운 일본 보면은 빈집 때문에 큰일 나고 있잖아요. 우리도 사실 최근에 이제 갑자기 부동산이 다시 폭발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고 그러는 거지.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구가 정체되고 감소되면 부동산에 상당히 많은 공실이 생길 거다라는 거 걱정했지 않습니까? 그 걱정은 여전히 유효한 거죠. 그 걱정을 지금도 같이 생각해야죠. 항상 부동산 세력은 공급 부족 타령을 합니다. 항상 언제든지 공급이 부족하대요. 그리고 부동산 대책 얘기할 때마다 공급이 같이 따라줘야 된다. 공급이 따르지 않는 부동산 대책은 절반의 대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부동산이 공급돼야 건설 경기도 살아나고 또 매매 수요도 창출되고 여러 가지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이니까 그러는 거죠. 주식이랑 비슷합니다. 주식 여러 가지 그 자료들 보면 항상 지금이 주식 살 때라고 얘기해요. 난 단 한 번도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지금은 위험하니까 주식을 파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이 항상 주식을 살 때라고 그래요. 오늘은 요러요러한 종목을 사고 내일은 저러저러한 종목을 사고 항상 살 때다. 근데 사실 안 맞거든요. 주식이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주식이 자꾸 사고 팔리고 주식시장이 살아있어야 자기네들이 돈벌이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럼 직업적 이해관계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객관적 진실을 얘기한다고 믿으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은 절대로 객관적 진실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집은 사실은 1인 가구가 살 집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주택들을 장기 임대로 가급적이면 지어야 됩니다. 강남에 집이 많이 필요하다면 이제부터 지어질 집은 장기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장기 임대주택을 져서 강남에만 몰려있는 각종 혜택들, 이런 것들을 강남에 살만한 돈 있는 사람들만 누리게 하는 게 아니고 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사람들, 중산층과 서민들도 그 혜택을 같이 누리게 해야지 공평한 사회고 공정한 사회인 거죠. 근데 과연 강남에 장기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아마 또 엄청나게 데모들 할 거래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하튼 중요한 건 부동산의 핵심은 불로소득입니다. 불로소득. 이 불로소득을 잡아야 됩니다. 불로소득이 있는 한은 집값 상승 잡을 수 없죠. 좀만 몇 년만 지나면 돈이 몇 억씩 생기는데 당연히 다 투자가 그쪽으로 몰리는 거고, 지금 또 얼마나 통화량이 증가되어 있습니까? 증가되어 있는 통화량이
부동산에만 가면 몇 년 안에 몇 억 벌면 당연히 다 몰리죠. 그렇기 때문에 집값 상승을 잡으려면 불로소득을 잡아야 합니다. 집값 상승으로 5억도 벌고 10억도 벌고 다 불로소득이죠. 이런 불로소득을 양도세와 보유세로 견제해야죠. 견제 안 해갖고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다른 사람들도 같이 배 아프잖아요. 집 없는 사람들 얼마나 배 아프겠습니까? 또 강남에 못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요즘 뭐 마용성도 같이 뜨니까 강남 및 마용성에 못 사는 사람들은 또 그만큼 상대적으로 소외감,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그 언론에 보면 요즘 완전히 그냥 부정적 언론 일변도죠. 세금 상승에 따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됐다. 갑자기 뭐 집주인이 전화해서 나가달라.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쫓겨났다. 내지는 또 내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 세입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 전세금 올리겠다. 월세로 전환해갖고 월세 올리겠다. 뭐 이랬다는 얘기들이 기사가 많이 나오죠. 또 퇴직하고 지분 달랑 한 채밖에 없는 사람인데 세금 폭탄을 맞아갖고 못 살겠다. 이런 비판 기사 많이 나오죠. 온통 그런 기사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그 기사만 보고 있으면 아이 부동산 정책이 왜 있다 이러는 거야. 큰일 났네. 그러니까 이제 막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등 이런데 이제 같이 흔들리고 그러는 건데 사실은 다 그게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대를 위해서 사례들을 그런 사례들만 동원하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일부 있긴 하겠으나 훨씬 더 많은 사례들 불로소득을 하고 있는 그 많은 사례들은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잡으려고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 건데 실제로 집 두 채 이상 가진 사람들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16%도 작은 건 아니지만 전체에 비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16% 집 가진 사람 16%의 엄청난 불로소득을 막아주는 것, 그것이 오히려 정부가 할 일이죠. 그 사람들의 불로소득을 보장해 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은 아닌 거죠. 또 그러고 한 채 가진 사람도 불로소득이 막 5억 10억 이렇게 나면 그건 또 문제 있는 거죠. 한 채 가진 사람 모두가 다 한 채 갖고 거기 사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들은 다 봐주자가 아니고 그 사람들조차 불로소득이 막 5억 10억 이렇게 생기면 일정하게는 보유세와 양도세로 그 이익의 불로소득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서 회수해야죠. 그래야 공정한 거죠. 부모가 잘나서 뭐 부모가 돈이 많아서 나는 진작부터 강남에 진출할 수 있고 강남에 똘똘한 한 채 가질 수 있으면 그래서 막 그냥 재산이 또 5억 10억 아무것도 안 했는데 5억 10억 불어난다면 그런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가요? 정의로운 사회인가요? 그런 것들을 일정하게 막아줘야죠. 어디 살든 상관없이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차이가 누가 봐도 참을 만하고 누가 봐도 견딜 만한 수준은 되게 해줘야죠. 정부에서. 또 그렇게 되려면 지금 불만이 많잖아요. 이런저런 불만. 정부에서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거친 세금이 어느 정도가 될지 그렇게 해갖고 보유세랑 양도세를 해가지고 거칠 세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럼 그 돈은 또 어디다 쓸 건지 결국 불로소득을 줄이기 위해 공정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냐는 이런 청사진을 제시해서 시민들이 그런 일부의 뭐 잘못된 기사 이런 기사에 그 흔들리고 동요하는 것들을 좀 일정하게는 막아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자신감 있는 청사진 제시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내세금 올라가면 싫어하죠. 내세금 올라가면 싫어합니다. 지금 내세금 올라가기 때문에 다들 싫어하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부자들이 세금 더 낸다 그러면 또 그 불만도 수그러들 겁니다. 나만 세금 많이 내는 게 아니고 부자들은 훨씬 더 많이 낸다. 그래서 그 돈 모아가지고 우리 같이 쓴다. 이렇게 되면 그래? 내 세금 올라가는 건 좀 싫지만 부자들이 세금 더 낸다면 그 불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폭발할 정도는 아닌 거죠. 부동산 불로소득은 공정사회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입니다. 공정사회를 만드는 주요한 계기가
부동산 불로소득 청산 문제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나는 정부가 더 흔들림 없이 나아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